살짝 의심이 든다라는 요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삼성물산, 두산밖에 서울호소 건설 관련된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하나 정도씩만 좀 볼게요. 종목마다. 일단 요거는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 해외 수주 80억 달러, 그래서 삼성물산이 수주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보면은요, 일단은 뭐 코로나19 백신 보급, 그 다음에 국제 유가 반등, 건설사들의 주요 수주 고객인 중동 경기 회복 등의 호재가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건설사는 2분기 계약 예정 공사 물량이 한 69억 달러 정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입찰 결과 대기 중이거나 입찰 예정 공사 물량이 25개국에서 417억 달러 규모의 공사인 상황이다. 수주 지원 효과가 가시화되면은 올해 수주 목표인 300억 달러 이상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왔죠. 근데 나라들을 보면은요, 뭐 중동 이런 나라들이 좀 많아요. 그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배터리 관련된 공장 증설, 신설 뭐 요런 쪽으로 좀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SK가 7억 달러 규모이기 때문에 여기서 7억 달러 빼면 2억 3천 정도가 남은 거니까 삼성도 아마 증설이라든지 좀 투자를 하는 부분인 건데 그것도 좀 포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수주 비중이 높은 중동 아시아 지역은 코로나19 저유가로 인해서 예산 축소,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영향을 받았다. 입찰 결과 발표, 계약 체결이 지연이 되면서 카타르, 사우디 공사 외에 작년에 초대형 수주 공사 기조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은 하고 있네요. 여전히 이슈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런 입찰 부분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관련해서는 해외 수주를 조금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글쎄요, 이게 지금 1분기만큼 2분기에서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 살짝 의심이 든다라는 요지거든요. 그러나 2분기는 1분기보다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건설 업황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책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관련된 종목들은 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의 삼성물산은 뭐예요?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잖아요. 지금 뭐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오세훈 시장도 지금 보시면은 오세훈 시장도 뭐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재선 시 뭐 5년간 재건축 재개발로 24만 구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관련된 건설 시장이 조금은 움직일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 83만 호 정도 공급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살짝 침체가 되어 있다가 회복하는 그 시점에 가장 좋은 업황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부양책에서 바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 바켓인데요. 두산 계열사 중 유일하게 상계 분기, 그러니까 3분기죠.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1,000억을 돌파했습니다. 일단 여기서 비교하는 것을 보면은요,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두산바켓입니다. 근데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2020년 3분기에 1112억, 4분기는 1315억, 그 다음에 2021년 3분기는 1713억이네요. 이렇게 좀 나와 있고요. 예전에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듯이 두산바켓은 두산그룹의 캐시카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계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00억, 1000억을 이상을 돌파를 했다. 두산에 따르면은 이 회사 계열사인 두산바켓은 3개 분기 연속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이런 성과를 달성한 계열사는 두산바켓이 유일하다.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작년 3분기와 4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지 못했다.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1241억을 달성을 했고요. 두산중공업은 주력 자회사 밑에 그 인프라코어란 두산바켓을 실적 제외하면은요 1분기에 767억이 되어 있어서 흑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두산바켓이 꾸준하게 호실적을 달성했었던 이유는 북미 주택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북미 지역은 두산 밖에서의 뭐 최대 매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북미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겠다라는 부분이죠. 역대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현지인들을 더 넓은 주택으로 옮기려 하자 주택 건설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신규 주택 착공 건수 상승은 자연스럽게 소형 건설기계 판매 증가로 이뤄졌고요. 건설기계 판매량 상승으로 올해 1분기 두산마켓 북미 지역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계속 이어갈 거다라는 조금 의견이 나오죠. 두산마켓의 선전은 올해 2분기에도 계속 될 것으로 좀 보고 있다. 북미 지역은 주택 건설이 끊이지 않으면서 소형 건설 기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많다라고 합니다. 미국 주택 건설 업체들은 최강 경기를 나타내는 미국 주택 시장 지수는 지난달 83을 기록을 했는데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10포인트 이상 높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두산마켓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해 3월 다리, 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한 710조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올해 3월 두산마켓이 인수한 두산 산업차량 BC, 비즈니스 그룹이라고 하죠. 또한 실적이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을 보고 있는 거죠. 산업차량 BG에서는 생산하는 지게차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두산 마켓이 성장을 하면 두산 그룹도 나쁜 모습으로 형성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두산 마켓 선전에 힘입어서 그룹 재건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성장 가능성이 큰 수소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수소 하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를 위해서 지난달에 각 계열사 전문 인력을 모은 수소 TF팀을 신설을 했죠. 수소 TF는 외부 기관과 손잡고 수소 시장의 면밀히 분석해서 비즈니스 생활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합니다. 수소 드론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좀 나와 있고, 요것도 일전에 제가 한번 두산 퓨얼셀 말씀을 드리면서 뉴스가 나왔던 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그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소록수라는 종목인데, 소록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죠? 조명 관련된 거예요. 거기다가 윤석열이랑 같은 파평윤 씨 이렇게 갑자기 조금 연결이 돼서 움직였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파평윤 씨, 윤석열 관련된 걸 제외하고 조명이라는 키워드 하나 맞춰서 좀 보시면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재선 시 5년간 재건축 재개발로 24만 구를 공급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재개발도 좋고 재건축도 좋죠. 그렇게 되면 들어가는 것은 조명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 이 소록수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이는 나눠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록수에도 충분하게 수혜가 올 수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출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을 어떻게 좀 잡아보려고 했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공급으로 넘어가죠. 8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 근데 LH 사건 때문에 조금 시작부터 삐걱하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공표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공급 자체를 아예 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조명 관련된 종목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산물산은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무리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자리죠. 두산 마켓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여기 안에서 지금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는 앞으로 좀 거래가 늘어나고 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전망치가 좋다라고 해도요, 이 라인은 조금 변동성이 있는 자리라서 내가 쉽게 뭔가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소록수 역시 지금 흐름은 나쁜 상태예요. 흐름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여기서 윤석열이랑 관련돼서 살짝 올라온 것 제외하고는 이런 식으로 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랑 어떻게 지지가 나오는지, 어떻게 여기서 돌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오시면은요,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5월은 오직 허브경제TV야라는 이벤트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1년이면 120만원인데, 한 달이면 10만원꼴로 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가입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 요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담 같은 경우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면 돼요. 근데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 그러면은 카톡 친구 추가해서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되는데, 사칭 채널도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은 조금은 집중해서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 카톡 친구 추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 그대로 한번 등록 부탁드릴게요. 카카오톡 상담 메뉴를 보면은요, 그 위에 상단에 친구 추가 아이콘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화면이 이렇게 전환이 되면 아이디로 추가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을 해야 되겠죠. HBTV1004 입력을 하면서 허브경제TV 로고와 함께 친구 추가 버튼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친구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바로 진행이 될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내일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이라서 휴장입니다. 목요일 날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